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1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저희 코인우먼 채널에도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XRP,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 투자자분들은 최근 약세를 잘 견뎌내셨다면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경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설을 통해서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공격 이후 이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단이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실무그룹의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전략준비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다.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트럼프가 발표했었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과 이번 트루스 소설에서 발표한 내용의 차이를 보면 지난번 행정명령에는 보유, 축적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비축을 언급한 것으로서 보유와 비축의 차이는 보유는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가상자산 등을 매각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라는 저장의 의미라면 비축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이다라고 CNBC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발표가 훨씬 암호화폐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XRP, 솔라나, 에이다를 언급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자분들의 크나큰 환호를 이끌 만한 호재입니다. 이들 세 암호화폐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트럼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가 현재 대외적 무역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어떠한 효과를 펼칠 것이며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별도로 어떤 정책으로 작용할 것인지가 결국에는 미래 투자 시장에 대해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전략적 자산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의 일부 기업에서의 보유 비중이 큰 비트코인만으로는 세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훌륭한 기술과 프로젝트를 가진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계의 강한 경쟁력을 독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 감소에도 큰 이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써 FDV, 한국어로 번역하면 완전 희석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FVD는 모든 토큰이 유통된다는 가정하에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총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FVD가 XRP가 이더리움을 완전히 추월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나 또 암호화폐 회론자들 중에는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적 준비금 개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XRP, 솔라나, 에이다의 추가가 의회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승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비판론자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간주되기에 준비금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XRP를 준비금에 포함할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CEO마저 미국 전략 준비금으로서는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XR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고 여러 시장 사이클을 거치면서도 생존해 왔다라고 반박하면서 트럼프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암호화폐 산업이 하나로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정 코인을 우선시하는 맥시멀리즘을 경계해야 하고 또 미국 정부도 멀티체인 환경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그 효과가 짧지만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협력한다면 한 산업이 영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종속이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나만 성장해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암호화폐 리더십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공유 드렸었던 AI 암호화폐 차를 데이비드 삭스가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들고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데이비드 삭스가 이야기하기를 현지 시간으로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립토 서밋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XRP 현물 ETF가 연내 승인될 가능성이 80%이고요. 7월 31일 이내에 승인될 가능성도 45%로 올랐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행정부와 그리고 규제기관이 XRP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을 전 행정부에서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XRP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여부는 사실상 올해 얼마나 빨리 앞당겨지느냐의 문제이고 가부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리플 소송에 대한 문제 역시 더 이상 칼자루를 미국 SEC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플을 기존의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서 얼마나 더 유리하게 합의를 하고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미국의 일부 변호인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한 변호인은 리플 소송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은 이유가 SEC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리플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XRP 보유자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였지만 리플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향후 증권 공모나 기업 공개, IPO를 고려할 경우에 증권법 위반 판결과 불량기업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SEC는 상호 항소 철회를 조건으로 토레스 판사의 판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는 선에서 합의를 이미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소송 종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리플사가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되고요. 더 이상 리플의 소송도 종결의 가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얼마나 빨리 리플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이 종결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점, 이를 위해서 리플사가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송의 종결 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